자, 좀 예민한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대표나 최고위원만 뽑는 건 아니고 전당대회 여는 김에 뭐 당헌 개정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때 민주당으로 합당해서 돌아오는 탈당자도 공천에 감점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열주의자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 극소수 분열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고위층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열주의자들의 시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건 그 합당하는 그 상대당이 어떤 당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합당을 한다는 건 그 당과 대승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디테일하게는 이런 식으로 골라내서 쳐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합당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다른 조건이 들러붙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최유미 의원은? 글쎄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룰이 있잖아요. 근데 뭐 가산점도 있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있고 감점을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탈당 복당 관련돼서는 감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애매하지? 아니 안 애매한데요. 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찬성이 반대요. 여성이 됐던 장애인이 됐던 청년이 됐던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는 맞지만 탈당하셨거나 뭐 탈당했다 다시 복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개인적으로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당 심사도 걸쳐야 되고 그 탈당 사유를 따져서 다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당대당 합당이잖아요. 아, 합당일 예, 당대당 경우에? 합당인데 그 상대 당의 당원의 어떤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는 건 합당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콕 집어서 규정을 만들었나,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딱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몽주, 김의겸?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린민주당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열려있다. 민주당이 합당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냐.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한테 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당했어도 안 나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문 대통령한테는 안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핀셋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느낌은 뭐냐면 이런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합당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합당하는 당사자가 이런 규정인데도 들어가서 기분 좋게 들어가서 나 감점 받고 들어갈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합당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합당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고 개별로 복당을 할 때 이런 감점 주겠다. 원래 있던 룰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지만 합당이라는 전제 앞에 이렇게 감점을 집어넣으면 물론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당과 뭐 복당을 반복하는 사람들한테 페널티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른 경우잖아. 이 경우는 이 경우에 합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원칙을 지킬 것이냐 이건데 가끔씩은 서로 간에 뭔가 원칙이 아닌 것들을 발휘할 때 그게 정치력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발휘할 때가 필요한데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합당해야 되는 작은 정당, 열린민주당 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비춰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린민주당을 하나의 어떤 어떤 존재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외에 합당하자 그리고 같이 싸우자라고 이렇게 합의했던 그 정치적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른 세부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합당은 하되 이게 다른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합당하자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이제 탈당과 복당의 경우가 뭐 다른 당에 가기 위해서 탈당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당에 부담을 줄까봐 탈당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당을 가려고 해서 탈당했던 사람이 복당하면 이제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이력을.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호의적으로 뭐 표를 주거나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이런 경우에 합당을 통해 복당을 하는 경우가 지금 딱 봐서는 정봉주 의원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진짜 당사자도 그렇고 이걸 지켜봐온 사람들이 모두 다 화를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당원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번에 경선할 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쓸데없는 것 좀 넣지 말라고 좀 제발. 아니 근데 그 흥분하실 일은 아니고요. 매로 다스리세요, 매로.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지. 결국 그 메시지는 합당 안 하겠다는 데 가까워 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이 별개의 주체를 오래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합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선을 그 앞에 두고 있잖아. 이럴 때 단일 대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그게 이제 찢어진 상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서로의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열린민주당 나름대로 그 역할을 더 세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은 대선 주자 안 될 거냐 안 될 거냐. 근데 그게 대선을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지방선거가 바로 몇 개월 후에 있잖아요. 예. 그럼 열린민주당도 정당인데 지방선거 공천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선 즈음해가지고 이걸 마무리 짓고 가자라고 하면, 나는 이 부분은 막 제대로 원칙을 막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념, 단일 대우, 뭐 원팀, 이 정신을 추구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예외로 가도 되는데, 뭐 합당을 한다면서 복당하는 사람들은 페널티 그대로 줄 거야. 더군다나 당대당 합당인데 예.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해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아니라 이거는 베네핏을 줘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이 BBK 때 이걸로 징역을 갔다 왔는데 정작 이명박이 이것 때문에 감방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은 정말 왜 감방을 갔는지도 정말 억울할 상황에서 가산점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지금 상을 줘도 모자라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건데, 정봉준 의원 그 입소하던 날, 입감하던 날, 그 이제 그 감옥 앞에 가서, 교도소 앞에 가서 이제 지지자들이 여러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얼굴 도장 찍은 사람들 다 똑같이 무슨 말 했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곁에 있겠다.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비례 위성정당 이야기 할 때 처음에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선언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 꼼수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생겼었고, 그래서 창당이라는 깃발을 내딛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근데 정치 세력은 그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내가 창당하겠다고 사람들 막 모아놨어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하나 만든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니들 물러. 그러면 물러지는 게 잘 안 된다고.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합당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무슨 대단한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주는 시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맞아. 민주당이, 두 개의 민주당이 합쳐지는구나. 지지자들이 좀 힘이 나는 측면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뭔가 좀 더 세질 것 같고, 느낌 자체가. 그럴 때 그런 좀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항목들을 갖고 탈당하고 나서면 절대 못 들어와, 간단히 말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라니까요. 그런 말은, 그런 감점 받고는 공천 받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지지자들한테 좋은 시너지를 못 주는 거지. 에이, 합당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런 건 좀 정치적으로 조금 세련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점, 그 말씀하신 전봉준 의원님 감점이 해당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가산점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경선할 때 여성 후보 아니면 신인 후보와 경선하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도 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는 또 그게 또 부담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시스템, 공천 시스템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는 시스템대로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하는 게 생각이 있어. 듭니다. 예. 이런 게 있어. 지금은 온라인이고 스마트폰 시대라 M이란 문제는 전당원 투표 하잖아요. 네,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 전당원 투표를 결정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건 일반적인 복당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면 된다니까요. 예,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 예. 있어. 근데 그거를 5월 2일 날 있을 전당대회에 당헌당규로 바꾸겠다라고 그게 일방적으로 나가면요. 시너지 안 나고 서로 공격만 하게 된다고. 내 말은 좀 뭐랄까 정치력이 없는 그런 짓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